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반팔 차림이 좀 익숙할 정도로 따뜻하고 좀 온화한 날씨가 계속됐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좀 강한 비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서는 조금 때이르게 찾아왔던 더위도 한풀 꺾인다고 하니까 다시금 좀 봄의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조함도 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반가운 봄비처럼 2부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하나하나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최근 서울 일대 주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작년 가을 이후에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났고 그 부분이 올 초에 일부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전반적인 금리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면서 다시 한 차례 심리가 꺾였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이라던가 용산 같은 호재가 많은 지역들 위주로 해서 일부 호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고 또 강북 일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의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측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기보다는 현황 파악조차도 힘든 게 바로 최근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정권 교체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고점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많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모습은 이런 횡보 기간 중에서도 발생하는 단기적인 반등 파동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이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합리적인 투자 선택과 매도 매수에 대한 선택을 내리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위주로 한 시간을 꽉 채워보겠습니다. 네, 무언가 곡선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그 흐름을 보고 추세를 보고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움직이지 않고 횡보할 때는 아,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좀 위기감이 물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고민이 커지신다면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입니다.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2부 시청자분의 고민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서울 금천에 네. 롯데캐슬 1차라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이거를 매매를 하고 이쪽 수도권의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좀 아, 궁금해서요. 네, 거주지를 좀 옮기시는 건데 신도시로 네네.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고 지금 집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주하시는 집이 금천 독산동의 롯데캐슬 1차라고 말씀 주셨는데 향후 네네. 전망 한번 맞습니다.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네.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 금천구 쪽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예. 여기를 매매를 하고 이쪽 신도시 쪽에 청약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네.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남는 차익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수익성 부동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네네. 제가 조금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5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이시면 이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딸 하나 있습니다. 학생. 따님은 이제 뭐 초중고 다닐 연배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세요? 네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학군이라던가 뭐 이런 요인 때문에 이사 계획은 아니실 거고. 지금 이제 계획은 예. 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를 가고자 하는 곳은 네. 지금 현재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예. 아니면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주된 목적은 투자신가요, 그러면? 둘 다라고 봐야겠죠. 둘 다. 꼭 투자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예. 어떤 염려가 되는 거냐면 여기를 매도를 하고 갔을 때 향후에 그 신도시 쪽에서 올라가는 그 가치하고 네. 이쪽에 금천에서 그냥 놔뒀을 때 가치를 봤을 예. 때 이게 이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동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역적으로 먼저 좀 볼까요? 일단 네네. 신도시라고 했으면 경기도 수도권 일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일 거고. 저는 이제 예. 김포나 파주 운정이나 동탄이나 이쪽 김포, 한강, 부분으로 파주, 운정, 네네. 동탄 요 정도를 네. 후보지로 보고 계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여기 금천구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시의 25개구 중에서는 가격 수준이 많이 하위권에 있는 동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몇 년 동안의 상승장을 쭉 바라보면 강남 일대와 한강변에 있는 구들 위주로 상승했었던 2015, 16, 17, 18 요 정도 기간 동안에는 많이 먼저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가격적으로. 네네. 근데 네네. 어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2019년, 이전에는 20년, 많이 21년.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예. 이 서울을 이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다른 쪽 신도시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요. 네네. 아무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네네. 처음 출발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보자면 상승률이라던가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개념으로는 이 아파트도 뒤처지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강남 아파트가 너무나 높은 가격에서 출발해서 지금도 높은 거이다시피 신도시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하신 신도시보다도 더 비싼 도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네네. 뭐 광교라던가 판교라던가 네네. 이런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지역들은 원체 출발 가격 자체가 강남권 비슷한 가격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서울을 벗어나서 더욱더 외곽으로 가시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 방법으로 보인다. 네.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물건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보다 더 외곽이다. 뭐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라던가 더 외곽 지역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김포라던가 운정, 동탄 이런 데로 가겠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해요. 네네. 거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러면 저는 결과가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만약에 지금 금천이 올라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반응이 없어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으로 여기 덜 오른 차익을 먹으려고 갈 수는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균형 상태에서 딱 바라봤을 때 금천 올라온 만큼 얘네도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차익이 지금 팔고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금천구를 말씀하신 신도시들보다는 좋은 동네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 집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1주택자라고 네. 하시면 네네. 유지하는 방향이 차라리 낫다라고 보여져요. 예. 다만 이제 내가 이제 50대 초반이시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분들은 한 10년 내에는 은퇴를 생각하시겠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계획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남아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어떤 방향의 투자로 미래를 준비를 할 거냐. 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주택수에 안 잡히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형태로 수익형을 내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 물론 그 방법이 은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예. 근데 지금 현황에서 물건하고 물건 금액, 수익률 이런 부분을 같이 봤을 때 웬만한 금액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물건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건 찾는 게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뭐 대출 받아다가 뭐 이자 5%, 6% 내면서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3, 4% 남긴다? 그거는 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네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일단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이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금리 인상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네. 너무 과도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제 주의고요. 네. 그러면 작은 금액으로 좋은 지역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를 낀 형태의 투자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이 전세를 낀 형태의 투자가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봐요. 다만 전제 조건. 이 전세가 앞으로 계속 버티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괜찮은 좋은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건 비싼 지역이겠죠. 네. 예를 들어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강남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2호선, 9호선, 7호선 같은 좋은 역의 역세권이라던가 네. 아니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을 일단 기본적인 타겟 지역으로 잡고 전세를 끼고 작은 현금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면 사실 아파트는 어렵겠죠. 네네. 또 아파트를 사가지고는 다주택으로 부과되는 이 모든 중과세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오피스텔은 취등록세 중과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취등록세 중과를 피해서 괜찮은 가격에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을 잡아서 수익형 상품 형태로 굴린다. 전세를 끼면서 전세를 계속 5%나마 인상을 한다. 이런 전략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 지금은 아직 50대 초반이시면 한창 소득이 있으실 나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내가 당장 수익형이 필요하신 건 아니니까 예.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 방향으로 작은 금액을 묻어두겠다. 이런 네.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개발 예정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역이냐라고 봤을 때 이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앞으로 몇 년 기간이 지나면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 위주를 저는 개발 예정지라고 봐요. 예. 그래서 무슨 사업이 될지는 모르죠. 뭐 도심 복합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모아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서울 도심에서 이런 추진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다가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한 1억 내외 투자 정도면 현금 투자로서 괜찮지 않으실까요? 예. 그 정도 금액 가지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형태 투자하실 때는 일단 거주 1주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세금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임대 네. 사업자를 내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예. 아무리 혜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거주 1주택 비과세와 사업자 내놓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위해서 임대 사업자 내셔서 하시는 투자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1, 2년 세월이 더 지나면 따님이신가요? 아드님이신가요? 자녀분은? 딸입니다. 따님이세요? 따님이 이제 네네. 성인이 되신단 말이죠. 네네. 성인이 되시고 나서 증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작은 금액, 예를 들어 5천 비과세 받으면서 나머지 한 2, 3천, 3, 4천만 가지고 증여세 조금 내면 자녀 명의로도 세금 거의 없이 물건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세대 분리라든가 이런 게 돼줘야겠죠. 네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일단 지금 저는 집 팔아가지고 더 외곽으로 나가는 건 일단 반대를 드릴게요. 네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네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실거주하는 1주택을 좀 수도권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자산을 더 증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또 하나의 추가 투자 방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실행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할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양재 시민의숲하고 그 바웨공원 사이에 네, 투룸을 갭 투자로 하나 사놨는데요. 네. 그거를 계속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그것도 좀 음. 궁금하고, 네, 그리고 양재동 쪽이 요즘에 뭐 재개발로도 계속 뉴스 많이들 사람들 입에 네. 오르락내리락 해서 제가 투룸 사놓은 데는 그쪽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사놓은 건지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얼마 네. 전에 매수하셨는데 조금 불안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곤란하시면 그냥 그 근처에 뭐 큰 건물이나 주변 네네. 유명한 거 알려주시면 금방으로 저 한번. 주소는 양재동 117-1번지거든요. 양재동 117-1번지에 투룸 네네. 다세대 주택을 얼마 전에 매수하셨는데 과연 네. 이게 양재동에 내가 잘한 투자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물건이 신축 분양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중개로 그냥 사신 겁니까? 중개 2년 지난 거 산 거예요. 2년 지난 신축 매입하신 거예요? 네. 여기 말씀하신 요 동네가 지금 분양가나 신축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동네거든요, 사실은.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매매가는 예. 5억 1,900이고요. 5억 1,900이요? 네네. 야,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지금 전세 얼마 맞춰져 있나요? 전세가 지금 4억 7천이요. 5억 1,900에 전세 4억 7천이요? 네. 전세가 첫 세입자죠. 신축 네네. 입주하고. 이번에 예. 이제 5월 달에 다시 다른 분이 계약을 해요.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면적은 제가 네. 지금 혹시 복층인가요? 네? 복층인가요? 복층? 아니 2층이에요. 그냥- 3층이요. 단층에 있는 투룸인가요? 아니요. 그 3층에 두 가구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네네. 네. 그 해당 호실 안에 복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아니요, 여쭤보는 아니요. 거. 그냥 복층이 단층짜리. 아니에요. 네네. 좋아요. 단층짜리 투룸인데 전세 4억 7천까지 나간다는 거는 되게 넓은 투룸이란 얘기거든요. 좀 투룸 다른 치고는? 평수보다 좀 넓었어요. 그렇죠. 다른 집. 일반적인 투룸들이 쪼개지는 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용 면적, 그러니까 등기상 면적으로는 한 9평, 10평에다가 네. 그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확장해서 한 12평, 13평 정도 나오는 게 표준이에요. 네. 근데 전세가 요 동네에서 요 정도 사이즈 나오면 한 3억 내외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4억 7천까지 전세 받았다는 거는 첫 네. 세입자 전세를 무지 비싸게 입주를 시켰던가 아니면 아. 실제로 좀 넓은 사이즈의 투룸이어서 비싼 돈 주고 신축이라서 들어왔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갔지만 만약에 그 다음 세입자 전세가 4억 7천보다 더 적게 맞춰진다면 이거는 앞으로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동네 전세가를 쭉 보시면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방향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 방향이 뭐냐면 제가 앞서 상담자께도 말씀드렸던 개발 예정지 중에서 좋은 지역 거기를 잘 고르신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좋은 지역이니만큼 일부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내시고 이걸 매수하신 금액이라는 생각이 좀 든다.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인 요쪽 일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민의 숲 역 앞에 한 덩어리 그리고 요쪽에 개포동 가는 길에 개포 4동 한 덩어리 크게 보면 요 두 덩어리가 지금 도심 복합 사업으로 후보지 신청을 계속 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동의서 걷고 구역계 짜가지고 주민들끼리 열심히 추진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면 불과 한두 달, 두세 달 전에 대비해서 거의 투자 금액이 5천 이상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 동네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구역계만 잘 짜가지고 어찌어찌 추진을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네. 다만 근데 요 동네가 방향을 도심 복합 사업으로 잡았다는 거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 복합 사업은 공공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좀 많이 제한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년 6월 29일 이후 매입자와 신규 쪼개게 한 주택에 대해서 뭐 현금 청산해 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도심 복합 사업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간 사업 쪽으로 좀 선회를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잘 밟아만 나간다면 조금 구역계가 작아지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지역들이고 시청자님 매입하신 덩어리는 여기랑은 좀 다른 덩어리거든요. 네. 매입하신 요쪽 필지, 요 구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네. 전체 이렇게 딱 쪼개서 보면 요 길 건너, 요 바우메로죠 여기가.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한번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네. 네. 요 길 건너 쪽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 우면동이라고 여기 그 KT 연구소 있는 쪽이 있죠. 네. 네. 이쪽일 때도 요 북부 쪽은 일종 전용, 요 밑에는 2종 일반인데 여기 있는 작은 2종 일반들이
지역적으로 땅이 괜찮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 매입하신 요쪽 동네는 어떠냐면 네. 여기가 생각보다 양재역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네. 조금 걸리긴 하지만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업무 시설 비율이 꽤나 높아요. 아. 근생 통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무실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도는 많이 찬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업무 시설은 사실 호실별로 등기돼 있는 게 아니라 통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건물 가지신 소유주분들께서 굳이 이거를 구역을 짜가지고 아파트 한 채 받겠다고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런 맹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물건을 개발을 기대하고 매입을 하셨다면 네. 이거는 세월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팁을 많이 드렸어요. 방송하면서. 어떤 네. 팁을 드렸냐면 단독주택이나 네. 상가주택, 근생 통건물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한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진에 대한 동의율이 잘 안 나와요. 아.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하는 가로정비 사업이나 모아주택 같은 추진을 하려면 동의 네. 요건에 조건이 있어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 네. 소유주 사람 수 대비해서는 80%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체 토지 면적 대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필지가 아무리 적어도 5, 60평대 이상씩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 대비한 동의는 잘 나와도 이 면적 대비한 동의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지역 선정에 있어서 일단 좋은 지역을 잘 고르긴 했지만 좀 세부적인 면에 대한 판단이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조금 걱정되는 게 좀 풀리기는 한 것 같은데 네네. 잘 한 건지는 못한 건지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저도 몰라요, 사실은. 네. 예,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주민들께서 아무리 이렇다서 치더라도 네. 추진 의지가 있고 이렇게 구역계를 좀 작게나마 잘 짜보면 제가 네. 아직 세부적으로 어느 필지에 속했는지는 안 봤는데 세부적으로 구역계를 잘 짜가지고 뭐 나홀 아파트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 네.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서 아파트 지어지면 팔자 요 주의보다는 네. 진행되는 과정 속에 프리미엄 붙으면 세금 어느 정도 절감되는 시기에서 한 번쯤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나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을 놓고 잘 지켜보시되 제일 중요한 네. 거 보유 기간 동안에 전세 낀 갭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세입자 요 금액 전세금이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라도 돼줘야 돼요. 아. 요 부분을 시청자님께서 현장 가셔가지고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발에 대한 기대는 조금 길게 봐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좀 희망적으로 이미 매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매수하시기 전에 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신중한 투자하실 수 있겠죠. 저희 언제나 상담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거든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예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무주택자고요. 네, 여기 오피스텔만 2개 있거든요, 여기 의정부에. 네, 근데 그거를 하나 팔고, 네, 일단은 하나 팔고 나면 제가 참, 임대 사업자거든요. 네, 4년짜리. 네. 만약에 이게 하나 팔고 하나 남으면 저거 1주택이니까 임대 사업자 그때는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2곳은 임대 사업을 다 등록하셔서 좀 네. 월세를 받고 계신 거세요? 네, 네. 어떤 오피스텔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공간 라움. 공간다움, 네. 의정부시 어느 동일까요? 의정부역. 의정부동. 의정부동에 의정부역 바로 앞에 있는 공간다움이라는 오피스텔을 지금 2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임대사업자를 내놓으신 상황인데 이거를 좀 네. 하나로 줄이고 나면 이제 1주택자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 1주택일 때 임대사업자는 그냥 안 하는 게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임대사업자가 언제 만료되는 걸까요? 하나는 저기
24년 10월 8일이요. 24년 10월 아직 한 2년 정도 남은 건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대표님께. 그리고요 여기 공간 나옴이 앞으로 전망이 어쩐지 파는 게 좋은지 네, 그냥 가는 게 좋은지.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대표님과 함께 네.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요 한 건물에 두 호실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1.5룸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있고요. 네. 월세 받고 계신가요? 전세 주고 네. 계신가요? 월세? 네. 네. 월세 얼마 받고 계세요? 하나는 2천에 42, 또 하나는 2천에 42, 500에 55. 500에 55. 매수하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는 1억 300, 하나는 1억 500. 1억 300, 1억 500. 지금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수익률 괜찮거든요. 월세 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여태까지 네. 뭐 공실이나 이런 건 없으셨죠? 네, 네. 1.5룸에서 사실 4, 50만 원 내는 게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크게 막 부담스러운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공실 우려는 좀 적어 보인다. 수익형 상품으로서 그냥 끌고 가기는 괜찮아 네. 보인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의정부라는 동네가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서울에 있는 중심부, 예를 들어 뭐 강남역이다, 아니면 선릉역이다, 이런 역하고 같은 비교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에 안 좋냐면 가격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가격적으로 뭐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되고 이러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수익률은 괜찮지만 그럼 네. 지금 팔려고 그러면 한 얼마 나올까요? 한 1억 초반 받을까요? 지금 1억 2,500에서 3천. 1억 2천에서 3천 사이. 예. 근데 시청자님은 요거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셨고 네.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요? 임대 사업이요? 사업자 등록을요. 사업자 임대 개시일이 아니고 주택 등록일 말하는 거죠? 개시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임대 개시일. 아, 2019년 8월 24일. 2019년도 4년짜리 그때 당시 4년짜리 내셨던 네, 건가요? 단기. 4년 단기로 좀 있으면 이제 네. 만료가 되시겠네요. 내년쯤 네, 되면. 네. 그럼 시청자님 고민은 만기 되고 나서 두 채 다 네. 팔지 한 채만 팔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요, 일단 하나는 팔릴 것 같아요. 하나 팔고 나면 네. 저기 하나 남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임대 사업자가 필요 없지 않나요? 하나 남더라도 이미 임대사업 등록해가지고 끌고 오신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잦은 말소가 아니라 자동 말소예요. 기간이 지나서 아, 4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4년이라는 임대 기간인 짧은 단기 임대 사업자는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사업자 등록하려면 최소 10년을 추가로 더 임대 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님은. 이게 하나만 왜냐면 남으니까. 4년이라고는 기간 동안에 임대 의무를 지키셨기 때문에 네. 처음 등록할 때 약속했던 혜택을 다 준다고요. 근데 네. 굳이 또 등록하려면 이유가 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음.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요거를 네.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하는 주택을 사고 싶어, 추가로. 네. 그러면 요 두 채가 아무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주택으로 쓰면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이건 일단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선택은 시청자님께서는 앞으로 거주하실 주택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략을 먼저 짜야 돼요. 얘를 팔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시청자님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현금으로 보유 중이신 게 얼마 정도 되실까요? 한 5, 6억. 5, 6억 정도.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 바로 옆에요. 의정부 거주하세요? 네네.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매입하실 생각이신가요? 기다렸다 상황과 달라. 기다렸다가 네. 그러면 이걸 기다리면서 그냥 주구장창 아파트값 떨어지기만 기다릴 거냐?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일부 가지고 기다릴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 마냥 기다리지 말라. 만약에 개발 예정지 투자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을 때는 서울에서 좋은 지역에서 비싼 동네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5, 6억 다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라 일단은 전세를 끼고 잡아놨다가 나중에 거주하러 잠깐 들어가면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땐 더 낫거든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형태의 물건을 서울에서 사놓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건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거냐, 네. 아니면 그 물건을 거주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선택을 할 거냐, 요 두 개 네.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걔를 임대사업자 등록해 놓겠다. 그러면 네. 그 물건 등록하면서 이것들도 같이 등록해서 끌고 가는. 그래서 그냥 거주하는 주택 없이 임대사업만 세 채를 등록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10년짜리를.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얘네들은 그냥 팔거나 혹은 추가로 10년짜리를 등록하면서 여기는 나중에 2년 거주 요건 채우고 내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겠다. 그러면 얘네들만 등록하고 새로 매입하는 거는 나중에 전세 나가면 내가 들어가 살면 돼요. 2년을. 이게 방송상으로만 전화상으로만 상담하려니까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선택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지 말지가 갈린다는 얘기예요. 세미나에 가야 되겠어요. 한번 오세요. 내일 있으니까 네. 내일 예약하고 한번 오시고, 네. 오셔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네. 현금 가지고 계신 금액 앞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는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무슨 수로 저점이 언젠지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현금 일부 냅두고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라면 저는 프리미엄 안 붙은 금액대에선 해도 된다고 봐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시청자님께서는 판단은 조금 더 보류하셔도 돼요. 기간 남았으니까. 네.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전략 잘 짜서 움직이시기만 한다면 이 현금 5, 6억 작은 금액 아니에요. 네.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현금으로는. 그래서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되셨죠? 세미나에 한번 갈게요. 예, 그러십시오. 전화 예약 주시고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얼굴 뵙고 말씀 나누시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유 오피스텔 기간도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거주할 거주주택을 매수하는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고민해 보시고, 또 방송 말미에 소개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하셔서 더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지금 송파구 문정동에 1주택자 아파트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거기를 전세를 주고 저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은 돈이 한 4억에서 4.3억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용산의 효창동이랑 네. 효창동 청파동 그 시프트랑요. 네. 그 임해 한라주공 4단지, 네. 순회 매화주공 3단지 이렇게 4개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애들한테 하나 물려줄 거로 해서 중장기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최고의 선택지가 뭔지 몰라서 네.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1주택은 서울의 문정동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유자금 4억에서 한 4억 3천만 원 정도로 우리 자녀들의 증여까지 생각하는 좀 장기적인 투자를 보신 것 같아요. 예, 말씀- 중장기로. 예. 네, 말씀 주신 게 용산 지역과 또 분당 지역을 말씀 주셨는데 한번 계획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유튜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예, 시청자님 혹시 자녀분께서 성인이신가요? 아니요, 아직 성인 아니세요?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청자님 명의로 가져오셔야겠네요. 추가 투자하시려면.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아파트는 탈락이에요. 2개는 탈락이네요. 그럼. 아파트는 일단 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가격적으로 수익이 남아도 그 나라에다가 다 주면 무슨 재미로 투자합니까? 그렇죠. 수익률로도 탈락입니까, 아파트는? 적어도 세금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특히나 양도세 중과 부분. 뭐 예. 이번 정권 취임하게 되시면 그 새 대통령께서는 그 양도세 한시 인하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보는 눈에는 이거 이제 와서 신규 취득하신 분까지 다 이거 양도세 혜택 주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시잖아요. 한시 1, 2년. 예,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수익 보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사실 양도세 중과는 가격이 정말 처참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될 건데 예. 이게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1주택이 있으신 상태니까 세금적으로 좀 합리적인 판단 내리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예.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세 중과는 피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아, 예. 취등록세가 2주택으로 신규로 매입하시게 되면 8%까지 중과는 나오실 거예요. 예. 8% 신규 주택.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안 받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1억 미만 공시가 물건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신축에 6억 이하도 없을까요? 어떤 게 없냐고요? 신축에 6억 이하. 신축에 6억 이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임대 사업자 내셔서 85%까지 감면받겠다 이 말씀하시는 예. 거죠. 문제는 신축을 이제 와서 지으려면요.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을 취등록세 중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3억짜리만 매입을 해도 8% 12% 취등록세 나와버리면 투자 금액이 3, 4천이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땅값이요. 지금 땅 한 평에 5, 6천씩 주고 사야지 이런 용산 같은 데들 살까 말까 해요. 신축을 지을 현재, 땅을. 그러면 그걸 공사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공사비가 2년 전에 대비해서 평당 30%가 올랐어요. 철근값, 시멘트값,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투룸인데 한 5, 6년 된 거 사면 3억대, 4억대면 살 수 있는 지역에서 신축해가지고 요걸 살려고 그러잖아요. 6억대, 7억대에 다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취등록세 3, 4천 아끼자고 3, 4억 더 비싸게 주고 살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 완전히 어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1억 미만짜리 공시가를 가진 반지하 같은 물건들이 있어요. 강남권에서도 반지하 물건 잘 나오면 한 8, 9천대 공시가인 물건이 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물건이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취등록세는 중과 받으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속편하게 생각하면 제가 그 지금 선택지가 2개 남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뭐 효창동이라든가 이런 데들. 청파동.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지역과 물건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시프트라고 말씀하신 거면 효창공원역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이 지역들하고 또 청파동 같은 데들도 지금 청파 1구역 같은 데들 뭐 이런 데들 하고 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 지역들이에요. 청파동이건 효창동이건. 예. 문제는 지금 가격이 피가 많이 붙었다라고 저는 봐요. 아. 이게 참 예. 개인적으로 얼마까지가 적정한 프리미엄이냐 요거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이거를 주변 지역에 이미 구역 지정된 재개발 구역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예. 그 구역들 못지않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많이 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원효보다 살짝 싸긴 예. 싸더라고요. 조금 싸긴 싸죠. 근데 이게 뭐 큰 편차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산이 최근에 너무 핫해서 프리미엄이 더 붙은 경향도 있어요.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여러 가지 뭐 개발 이슈들. 그러니까 예. 요거를 너무 많은 프리미엄 주고 사기보다는 지역적인 시야를 좀 넓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게 재개발 추진 과정을 보잖아요. 예. 진짜로 유명하고 좋은 지역이 오히려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조용하고 얌전하게 추진했던 지역은 정말 빨리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안 붙은 금액에서 그런 지역들을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거기도 역시 뭐 좋은 지역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예. 그러니까 저는 물건 선택에 있어서 너무 비싼 지역들을 많이 보신 것 같다. 여기가 아무리 못해도 투룸짜리 살려면 최소 6억 중반 이상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쵸. 신축 분양하는 건 7억 중반 받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제가 다 분석을 해본 동네들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요. 자양동도 그렇고요. 뭐 합정동이나 대청마을, 고덕동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동네 말고 예. 아주 세부적으로 잘 분석해서 들어가면 투룸짜리가 아니라 쓰리룸짜리도 3억대 초반 중반에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보죠.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범주에 그 용답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답동이요? 예. 용답동은 단독주택 그나마. 비율이 너무 높죠. 용답동일 때는. 예. 그래서 아마 투룸짜리나 이런 것들 지금 이미 구역 지정돼서 추진하는 거 사기에는 좀 더 거기도 프리미엄 붙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용답동보다 더 좋은 동네, 비싼 동네인데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대면을 이런 해야겠네요. 부분들은요. 한번 오셔서 저랑 말씀 나눠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보셨던 지역이 모두 조금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붙은 지역이다라는 말씀으로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거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여기 근린 상가주택인데요. 네, 네, 앞으로 전망하고, 이게 재개발이 지금 예비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본 지구가 선정은 안 됐어요. 3080 플러스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 했는데 이제 동률도 한 70% 이상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전망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저희가 여기서 맨 위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간이 임대 사업을 냈어요. 근데 이거하고 만약에 나중에 이거 임대 사업하고 세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근린상가주택을 좀 보유하실까요? 여기 화곡동 네, 화곡 2동 동사무소 인근 3080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네, 개발 화곡 지구가 이동의 동사무소 인근에 지금 근린상가주택을 근데- 보유하고 계시고 예, 여기는 가장- 이제 강서로 8길 43이고요. 강서로 8길에 43. 예. 이 건물 위층에 거주하시면서 임대사업도 등록을 해놓으셨고 그래서 우선은 예. 개발에 따른 이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 임대사업과 관련한 세금 문제까지 좀 하나 예, 따져보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바로 예, 이 예. 화곡동으로 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쪽 일대를 쭉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화곡동 네. 전체가 이제 도심복합 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화곡동이 여기 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동이 총 4개 구역으로 추진을 할 거예요 아마. 네. 이쪽 일대 4개 구역, 화곡 8동, 2동, 4동까지가 총 한 7개 구역이죠. 예. 이 정도가 지금 도심복합 사업 동의서는 잘 나와요. 원체 예. 작은 지분들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동의여건 중에서 다세대 가지신 분들은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시청자님은 통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상가주택. 상가주택 가지신 분들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업에 기여한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받아가지고 네. 여기서 나오는 분양 물량 중에 최소 좋은 평수로 2채 이상을 받아가야지 이게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제가 여기를 수지 분석을 쭉 해봤죠. 다행스럽게도 8동이라던가 이런 데는 그래도 그 건립되는 세대 규모보다는 조합원 수가 적은데 화곡 본동 일대 몇 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아무리 작게 18평형대 아파트를 때려치워도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근생 건물 가지신 분들한테 네. 아파트 2채씩 줘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와요. 네. 그럼 뭘 해야 되냐? 도심복합 사업으로 종상향을 받아야 돼요. 3종을. 도심복합 예. 사업도요. 근데 종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요 화곡동 일대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김포공항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4km 고도 제한에 걸려버렸어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층수를 높게 못 올립니다. 한 15층, 13층 내외. 네. 물론 뭐 이게 앞으로 한 2년, 4년 지나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연구 용역은 이거 더 높여도 된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대는 좀 걸어보겠지만 시청자님처럼 상가주택 통건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얼른 새로 지어버리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예. 평수가 어정쩡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신축 계획을 하고 들어온 건데 예. 이 타산이 나올지 그걸 모르겠어요. 토지가 몇 평 정도 되실까요? 이게 47평이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예. 도로를 잘 끼고 있나요? 예. 도로는 네. 좌우로 이게 코너 건물인데요. 예. 코너고요. 네. 앞에 도로가 한 8m 도로 되고 8m. 옆 도로가 한 6m 도로 정도 돼요. 그러시면 시청자님 그 일조권 제한은 안 받을 거거든요. 남측도로 끼고 있어도. 일단은 일단은 가설 남향이에요. 남향이라 그런 얘기는 이제 남쪽 도로를 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도로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일조권 제한 안 예. 받을 거예요. 아무리 남측 끼고 있으면 원래는 불리한데 도로가 남쪽에 있고 그게 뭐 좀 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있다 보니까 일단 네. 그러면 가설계부터 좀 뽑아 보세요. 가설계부터 뽑아 보시고 상가주택 가지신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는 이거 쪼개는 게 낫습니다. 개발 안 예. 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요.
물론 그럼 이게 개발돼서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 33평짜리 한 채,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얘기 나온 거 얘기는 같아요. 나오는데 여기서 건립되는 세대 규모가 그게 네. 될지 참 의문이에요. 아, 조합원들이 최소 막 3,000명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아,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종상향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다면. 아, 그래서 일단은 이- 시청자님은 이거는 지어서 팔거나 아니면 땅 상태에서 팔거나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선택지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거를 저기 하면은 저희가 거주하면서 예. 세금 관계는 저기 간이 임대 사업을 네. 낸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간이 임대 사업은 세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셨으니까요. 그 간이라고 예. 하는 거는 세무적인 소득 신고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임대 예. 사업자로서의 의무는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임대 의무 기간을 다 못 채우시고 나서 멸실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 기간을 못 채운 걸로 보거든요. 혜택을 못 이거는 받아요. 기간이 임대 사업은 그냥 세무서에서만 신고한 건데 네. 기간이 있는 건가요 따로? 시청자님 주택 임대 사업자도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주택 간이 임대 임대 말고 사업만. 간이 임대로만요. 예. 그거는 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그 기간을 예.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 의무 기간하고 관계없이 소득에 네. 대한 신고 때문에 내신 거잖아요. 예. 상가 쓰이는 부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양도세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 없을 겁니다. 양도세는 이게 예를 들어 가구 기간 2년 이상 되면은 예. 이게 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 때문에 부가세 안 받고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간임대가. 예. 그 부분이고요.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값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가설계도 좀 내보시고요. 이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발 기대보다는 매도 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2부도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2부 마무리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예, 오늘도 참 많은 분들께서 이 추가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만 하더라도 뭐 양재동, 최근 방금 전에 화곡동 뭐 이런 모든 지역들이 저밀도 주거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된 신규 사업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화곡동은 도심복합 사업으로 가겠다. 또 어디는 모아주택으로 추진하겠다. 계속 주민분들께서 이런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 과연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남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아주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려도 제가 여태까지 여러 사업들을 쭉 분석해서 인센티브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약되는 소유권 요 두 가지를 측면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어지는 인센티브 대비해서는 가장 소유권의 제한이 적은 것이 바로 이 모아주택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규모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가로 구역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의 단독 다가구 지역은 좀 더 소규모로 나홀 아파트 짓는 형태로 또 다세대 밀집 지역은 2만 제곱미터라고 했을 때는 한 300~400에서 많게는 한 5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 요 정도 형태로 이제 비교적 2~3천 세대 아파트로 지어지는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서는 좀 적죠. 하지만 충분히 단지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후의 결과물 아파트 값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도 많고 조금 더 개인 소유권을 보유 기간 동안 제한을 하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조합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운 민간 사업인 모아주택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구역 지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주 화요일에 있는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니까 내일 있는 세미나 꼭 전화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모아주택에 대한 상담 문의도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재개발 모아주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 바로 내일 진행되거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역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 피해 없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